함수의 증가 감소고요. 자, 함수가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는 건데 그 전에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볼게요. 자, 우리 함수에서 증가라는 게 진짜 증가입니까? 방향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수함수 로그 함수 할 때 쓰죠? 자, x2가 x1보다 더 크다면 함수값도 어떻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하고 있죠. 이거 지수함수잖아요. 맞죠? 이거 증가함수입니다. x가 증가할 때 뭐 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이거 뭐예요? 감소함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 할 때 우리 했었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이 fx는 지금 증가함수죠? 네.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계속 플러스죠? 접선의 기울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구간 f'x는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f'x가 0보다 컸다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반쪽 가보죠. 얘는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죠? 네. 그리고 기울기 음수니까 f'x가 0보다 작다면 fx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를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해라? 도함수를 구해서 판단하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밑에 그 색이 나와 있죠? 자, 만약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접선의 길이가 모두 뭐였다? 양수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는 건 접선의 길이가 음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등호 하나로 맞고 틀릴 결정됩니다. 진짜 등호 하나 때문에 맞고 틀릴 결정되기 때문에 잘 외우세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데, 자, 만약에 x의 구간이 나옵니다.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애가 fx가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네 감소하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자, 구간이 먼저 나왔는데 fx가 증가한다는 말이 나오면요,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뭐가 붙었죠? 등호가 붙었습니다. 얘는요, 등호 안 붙었죠? 조심해야 돼.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간이 먼저 나오고 fx가 감소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역시나 뭐가 붙어요? 등호가 붙습니다. 근데 구간이 먼저 안 나오고요, 프라임이 먼저 나온 다음에 구간이 나오면 이때는 앞에 있는 등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대표적인 이제 예제가 3참수 그래프입니다. 기본꼴 3참수 그래프입니다. y는 x 세조 그래프. 잘 보세요. 이 아이는 그래프가 어때요?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접선을 볼게요.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계속 증가하죠? 그러면 네. 근데 잘 봐요. 얘도 증가하죠? X축에서도 끊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계속 증가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죠? 원점일 때 있죠, 얘. 얘일 때가 f'x가 0이 됩니다. 이때는 딱 0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얘도 f'x가 0보다 크고 얘도 f'x가 0보다 커요. 하지만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죠. 자, 물어보죠. 자, 이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언급을 했어. 그럼 프라임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지? 예외가 생겨버렸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럼 예외까지 포함시켜줘야 이 말이 맞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이 예외를 포함시켜야 돼서. 그래야만 실수 전체에서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접선을 그릴 때 무조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위에서부터 저는 상관없어. 감소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보면 감소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울기를 보세요. 부호를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양수죠? 이렇게 그려도 어쨌든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이제 기울기 자체는 작아지고 있긴 한데 부호는 뭐다? 플러스다. 그래서 프라임 부호가 0보다 크다는 게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 기울기 자체는 작아지는 게 맞는데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구간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예외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된다? 등호가 붙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 f'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만 증가한다고 얘기하거나 아래만 증가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얘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간이 먼저 나와서 증가한의 감소한의를 딱 언급하면 뭐가 돼야 돼? 구간이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예외를 포함시켜야 되지. 그래서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어야 돼. 근데 프라임이 먼저 나와버리면 내가 그러면 0이 되는 구간은 제외시키고 범위를 잡으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 구간이라는 거를 내가 여기로 잡으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등호가 없어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간이 먼저 나올 때는 무조건 등호를 붙인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알겠죠? 구간이 먼저 나오고 함수가 증가한의 감소한의 언급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등호를 붙인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헷갈릴 거 없어요. 근데 시험 때 이 등호를 안 붙여서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 이 등호 하나 때문에 답이 달라집니다. 답이. 범위가 달라질 때도 있고 개수가 달라질 때도 있고. 알겠지? 이 등호 하나 차이 때문에 틀리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외를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옆에 얘 보이죠? 얘 별표 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우리 이걸 증간표라고 부릅니다. 증간표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 문제 보이죠? 이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세요. 이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세요. 포스트잇 아까 줬죠? 여기다 붙이세요. 가릴 거예요. 자, 가리고 할 건데, 자, 사실 지금 연습하는 건 우리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시험에 100%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프를 근데 얘는 지금 증간표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증간표랑 그래프 그리기랑 한꺼번에 전부 다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통으로 외우면 좀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한번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증간표는 핵심이 뭐냐면요.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 0이 되는 값이 중요할까요? 잘 보세요. 그래프의 핵심은 f'x가 0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3차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게 아까 3차함수 그래프였죠? 네. 잘 보세요. 이 범위는 아까 뭐였죠? f'x가 0보다 컸죠? 네. 그런데 0이 되는 순간을 지나면 또 부호가 어떻게 돼? 다시 x가 0보다 크게 되죠? 네. 자, 잘 봐. 2차함수 그려볼게요. 얘가 꼭지점입니다.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f'x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소해요. 네, f'x가 0보다 작아져요. 그럼 이 꼭대기 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은 f'x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접선이 수평이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f'x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바뀐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얘는 둘 다 안 바뀐 건데 어쨌든 프라임을 0, f'이 0이 되는 거 이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거면 뭘 확인해야 된다? f'x가 0이 되는 지점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f'x가 0보다 컸다가 0보다 작아졌다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f'x가 다시 0보다 커진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간표를 작성할 건데 증간표를 작성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중요한 거다? f'x가 0이 되게 하는 x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f'x가 0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보죠. 그럼 fx식이 나와 있고요. 얘 지금 첫째 뭐 하면 돼요? 네,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3을 묶어냈고요. 인수분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0 되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봐, 증간표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왜 점점점점 그어놨을까요? x의 범위 아무것도 없죠? 그럼 시수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점점점점이라 해놨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니까 점점점점.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도 갈 거죠? 그래서 또 점점점점 해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잘 보세요. 그럼 얘 0 되는 값들을 먼저 기입합니다. 반드시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자, x, f 프라임 x, fx 세 개를 작습니다.
이거 연초고등학교니까 빈칸 채우기 나왔어요. 서술형에 소문제 1번에 표를 주고 표를 채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2번이 뭐였냐면 이 증가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최하치수를 구하랬어요. 그게 10점짜리였습니다. 여라. 근데 그걸 못 맞추면 진짜 내 등급 안녕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f'x가 0 되는 값들을 쓰고 그 다음 밑에 뭘 쓴다? 00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의 부호를 판단할 거예요. 부호 판단. 자, 부호를 판단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미적분을 안 할 거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옆에 뭘 그려놨나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맞습니까? 기울기가 양수고 2차 함수 맞습니까? 얘네들이 x 절편이 되는 거잖아요. 찍어서 그래프 그렸죠. 자, 얘가 f'x 그래프입니다. 위쪽에 있으면 뭐가 돼요?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증가했고 감소했고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여라. 자,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 증감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 판단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선생님, 순간적으로 저는 그래프를 못 그리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돼요. 한 마이너스 3 정도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3 대입해봐야 얼마 돼요? 얘 음수, 얘 음수니까 곱하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맞네. 적당한 값을 그냥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래프 못 그릴 때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은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2차죠? 4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3차입니다. 근데 그 3차 함수를 못 그리는 애들이 있어. 그래프가 좀 까다롭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부호 판단 못하겠다는 뭐 하라? x값 적당히 대입해서 부호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희 아직 3차수 못 그리잖아요. 네? 저희 아직 못 그리잖아요. 네, 아직은 못 그리죠. 그래서 오늘 근데 그리는 거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린 거 다 할 겁니다. 그리는 거 배워요, 저희? 네,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걸 하면 그래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잘 거다, 오늘. 알겠지? 잘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고 하는 거다. 잘 보세요. 그러면 f'x가 양수인 부분에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범위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뭐한다? 증가하고 그 다음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뭐하고 있죠?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뭐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증가 감소를 조사한 겁니다. 원래는 이걸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뭐도 할 거다? 그래프를 그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 할 건데 자, 그래프 그릴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f'x가 0이 되는 좌표를 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어디 대입해요? 여기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0밖에 안 나와요. 여기 fx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좌표 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2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 확인해야 돼요? y 절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애를 많이 틀려요. 감점 진짜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뭐 하냐면 좌표를 먼저 찍어요. 프라임이 0 되는 값도 먼저 찍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0,2죠? 자,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뭐 하고 있지, 이 그래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뭐 하고 있죠? 0을 지나서 뭐가 돼요? 감소해. 그럼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뭐 하고 있죠? 증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릴 거면 좀 띄워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절편이 왜 중요할까요? 얘가 이렇게 거칠 수도 있고 원점을 지나갈 수도 있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 거쳐야 돼요. 근데 미적분은요 더 까다롭습니다. 고3 때 하면 얘는 사실 지금 우리가 3차 함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미적분은요 얘가 리미트 극한을 보내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도 확인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투만 할 거기 때문에 리미트로 극한 따질 필요 1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뭡니까?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네. 고3들 네. 11월, 2월쯤 되면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f'x가 0이 되는 좌표 2개 구하시고요. 그 다음 y절편 확인한 다음에 점 찍어서 증가하네, 감소하네, 증가하네 확인해서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기울기가 양수일 때의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대표적인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도 필기 좀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증가표 그린 거 잘했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굳이 증가표를 그릴 필요가 없다, 그냥 그래프만 확인하면 된다, 쉽게 하는 법 알려주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는 법.
자, 증가함표 없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요. 그냥 f'x가 0 되는 좌표 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좌표를 그냥 구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네, y좌표 그냥 구하세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만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점 찍어요.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플러스가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건데 뭐 지나가야 돼요? 0,0 지나가야 되죠? 지나갔다가 그 다음 뭐가 돼요? 증가하면 돼요. 끝. 그러니까 만약에 증가함표를 그리란 말이 없으면 뭐만 확인하면 된다? 프라임 x가 0 되는 값 구해서 좌표들 구하시고 y좌표 구한 다음에 프라임의 부호만 확인해서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왜 자꾸 강조하냐면 증가함표를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증가함표를 그리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그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증가함표를 그리는 순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 3초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가 시험 문제에서 증가함표를 그리란 말이 없다면 바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옆에 그려놓은 거는 실제로 프라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냥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프라임 값이 0 되는 값이죠.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뀌었다는 건 증가했다 감소했으니까 뭐예요? 극대죠. 가장 뾰족한 점.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감소했다가 증가한 거니까 뭐가 돼요? 얘가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2였으니까 증가해오다가 마이너스를 바뀌었죠? 꺾인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뭐로 바뀌었어요?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렸다는 거를 프라임과 fx의 그래프로 비교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릴 줄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해를 두께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프라임의 부호만 확인하고 좌표 3개 구해놓고 점 찍어서 그리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시간 그래프 그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보죠. 자, 다음 갈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필수예제 1번 설명했네요. 맞습니까? 네. 응. 그냥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12번 볼게요. 여러분, 실수 전체에서 얘가 증가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뭐예요 이거? 구간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증가하네 감소하네 언급 나왔죠? 그러면 그래 f'x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데 구간이 먼저 나왔으니까 예외 포함시켜줘야 되니까 뭐가 붙일 수 있다? 등호를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시험에 서술형 한 5분, 객관식 한 5번쯤으로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잘 나오냐면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해야 되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자, 기울기 양수죠? 그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게 이렇게 3개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누굽니까? 얘랑 얘 아닙니까?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나요? 한 배씩 d가 0보다 x좌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죠. 해 하나 있죠. 그 반배씩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개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2차 분홍식이 항상 설립할 때는 크게 총 6가지 그래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첫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해보죠.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거기가 성립하려면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 위에 있는 게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또 있어요? 항상 만족하는 거 없죠? 네. 얘밖에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 d는 0보다 작답니다. 똑같은 식인데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 번째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여전히 0보다 크고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얘는 양수와 음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으면요 누굽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얘 얘기하는 거죠? d가 0보다 작다였죠. 똑같은 식인데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2까지가 된다는 소리니까 a는 0보다 작은데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는 거였죠.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항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을 만족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하는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 푼다.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서 만족한다는 건 판별식을 사용하지만 우리 고1 때 x의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없었죠. 왜? 판별식은 실수 전체를 가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판별식을 못 쓴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13번 뭡니까? 이게 바로 제한된 구간에서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자, 구간 나왔죠, 먼저? 자, 구간이 먼저 나왔는데 함수 감소한다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구간이 먼저 나왔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외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죠. 자, 선생님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축방입니다. 축방. 축의 방정식이었어요. 왜지? 예를 들어서 축의 방정식을 알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누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든 거다. 자, 얘가 0이고 얘가 3이야. 근데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누구야 최대값이? 3이지. 그러면 f3 값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이 제한된 범위는 다 0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했다. 맞나 안 맞나? 근데 만약에 축의 방정식을 모르면 어떡하지? 자, 축의 방정식을 모르면 어떡하지? 아래로 볼로 가는데 축의 방정식을 모르면 0이랑 3이다. 모르면 어떡해? 둘 다 따졌지? 둘 다 어떻게 했어? F0도 0보다 작고 F3도 0보다 작다. 두 개 뭐 했어? 공통범위 구했잖아. 지금 근데 중이 표정이 뭔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인데 맞나?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표정인데. 저 언제 써요? 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필기를 따로 남겨놨습니다. 봅시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안 나온 적 없어요. 객관식 문제로 서술형에 나오긴 힘들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할 때 나왔어요. 고1 때, 수학 상할 때. 자, 축의 방정식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와서 풉니다. 축방을 안다는 거 왜 중요하다고요? 여울아, 축방을 안다는 거 왜 중요하다고? 최대 최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축방이 1이자인데 0부터 5까지래. 그러면 누가 최대야? 5가 최대 아닙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fx가 0보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말은 뭐고? 이렇게 했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따지면 돼. 최대든 최소든 하나만 따지면 돼. 두 번째, 근데 모르면 어떡해? 도대체 이 둘 중에 뭐가 최대인지 알 수가 있나 없나? 그럼 어떡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따지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만족한다면 어쨌든 얘가 위로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이 둘의 뭘 구한다? 공통 범위를 구한다는 게 핵심이 됐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에 100% 나올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항상 성립할 때는 이해되지? 그냥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프 6개 딱 그려놓고 판단하면 되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필기하고 갑시다. 넘어가 보죠. 이제 피서 13번 쉽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x)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축방 아나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어떻게 모릅니까? 1차항을 아는데 왜 모릅니까? 추계 방식 얼마가 됩니까? 3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얼마에? x는 1이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범위 0부터 3까지 0이 가깝고 3이 뭐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최대예요? 3. 그럼 f'3이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그럼 대입만 하면 답입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 연습문제 116번 볼게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제 지난번에 너희 연초고에 미남형 알지? 미남형. 걔한테 내가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진짜 연초 그대로 나왔죠. 맞았어요? 웃으면서 왔더라. 맞췄다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돌아야 돼. 내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중아, 너 옛날에 수학할 때 내가 맨날 노래를 불렀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하면서 내가 필기도 하고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수학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1대1 대응. 그래. 물론 맞지. 그래.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자, 1대1 대응하면 뭘 만족해야 돼요? x가 변하면 물론, 그렇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래, 맞아. 이거는 뭐야? 1대1 함수의 정의지? 그 다음 뭐였어? 얘랑 또 하나 더 만족해야 되잖아. 이어지.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이게 1대1 대응으로 바뀌는 거였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의는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적어 놓으세요. 이건 1대0의 정의고, 이건 정의고, 빨리 생각해요. 이거는 정의고,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라고 엄청 강조했잖아. 이어지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을게?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 이제 연속 배웠잖아 우리.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 연속하는 그래프라 했죠. 단 예외는 있다 했어요. 맞아 안 맞아? 네, 그 이렇게. 그래. 그때 이렇게 박스 그려가지고 우리 막 이상한 그래프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끊겨있는 그래프. 예외는 있다 그래서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연속하는 그래프라 했잖아. 그래 맞아. 역함수 같이 수업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슬퍼지는구만. 빠꾸동꾸. 자 보세요. 역함수 1대1 정의면 자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네, 연속해야 됩니다. 연속 함수가 돼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맞죠? 이제 유리함수가 됐어요. 아 그렇군. 오케이 좋아요. 자 연속 함수 맞죠?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프.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만 되는 데였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꺾이면 안 돼. 꺾이면 중간에 이렇게 꺾이면 안 돼. 꺾이면 맞지? 응.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야 돼. 자 이제 우리 배웠잖아.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f'x가 어떻게 되면 계속 0보다 크거나 같거나 f'x가 계속 0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뜻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맞습니까? 실수 전체에서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딱 보자마자 아 연속함수 끊기지 말아야 돼요. 봐 안 끊기잖아. 3참수 맞아 안 맞아? 다함수잖아. 안 끊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두 번째 뭐예요? 아 프라임의 부호가 안 바뀐다라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역함수 존재한다 그랬죠? 네. 그럼 얘가 프라임이 f'x가 실수 전체라고 이미 언급됐잖아. 맞아 안 맞아요? 계속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아예요. 누구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예요? 무조건 크거나 같다예요. 쌤 뭘 보고 판단했을까요? 기울기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얘 f'x 구하면 얼마가 돼요? 3x의 제곱 맞습니까? 플러스 2kx 플러스 3k죠. 기울기 뭐예요? 양수. 양수.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음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만 돼야 돼요? 얘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등호가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붕 떠 있거나 접하거나 맞습니까? 그럼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요? 네. 같거나 작으니까 맞아? 안 맞아요? 네, 판별식 쓰면 답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으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중앙 이해되니? 역함수가 존재한다. 계속 이어지는 그래프였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다. 절대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116번 풀어보세요. 중2랑 1을 잘 들어라. 역함수가 존재하는 말이 이 자체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건 쉬운 문제고요. 심한 문제나 소수랑 어려운 문제, 얘가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어. 꼭 기억해줘. 다음 가볼게. 자, 이제 극대와 극소 한번 가볼게요. 이미 선생님이 다 설명하긴 했는데 가볼게요. 자,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자, 함수가 있는데 fa인 얘가 fx 원래 그래프보다 얘가 제일 높은 점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제일 낮은 지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제일 낮은 지점 누구예요?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진짜 대박인 게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내가 극대인지를 못 알아봐서 틀린 애가 있습니다. 이 극대입니다, 표현이. 이때 이 A가 극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발요. 알았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프라임의 부호가 얘 뭐예요? 플러스죠? 얘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프라임 얘가 0이죠? 무슨 말입니까?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된다?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겁니다, 부호가. 근데 만약에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대 극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얘 뭐예요? 플러스죠? 네. 얘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아래에서 보면 극대고 위에서 보면 극소 아닙니까? 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됐죠? 부호가 바뀌어야만 극대 극소입니다. 그리고 극대 극소를 합쳐서 우리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극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은 지금 극값을 구하세요. 뭐예요? 극대 극소를 모두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들이 말 표현 때문에 극대하면 어떻습니까? 엄청 커 보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극대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극대는 한 그래프에서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극소도 몇 개? 두 개.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극대 극소는 뭐라고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극대와 극소는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또 신기합니다.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자, 보세요. 극대는 일반적으로 크겠죠.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 지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극대라고 해서요, 극소보다 반드시 큰 게 아니에요. 극소가 더 크죠, 지금? 네. 그래서 두 번째, 극대가 반드시 극소보다 큰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뭘 배우냐면 최대 최소를 배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최대 최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x의 범위를 이렇게 딱 제한시켜줘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구해야겠지.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미분을 해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구합니다. 근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안 그려요. 그럼 뭘 하겠어? 애들이 보통은 그냥 f'x가 0일 때 극값만 최대값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극대 극소를 모두 구해봐야 됩니다. 왜? 극소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큰 걸 고르는 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극대라고 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애들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알겠죠? 극대가 최대가 아닙니다. 극소가 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범위를, 자, 범위를 이렇게 쪼개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자, 누가 극대죠? 최대죠? 얘가 제일 크죠? 최소는 얘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변경해 볼게요. x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봐봐요. 극대가 얘죠? 네. 하지만 최대는 누구예요? 얘입니다. 경계값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x 마지막 경계값이에요. 최소는 극소가 아니고 누구예요? 이 아이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극대 극소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이 파트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극대라고 해서 반드시 극소보다 큰 게 아닙니다. 극소가 더 클 수도 있다. 이해됐죠? 다음 마지막. 자, 상수함수는요 뭡니까? 수평이 그려지죠? 이 아이는 극값이 있을까요? 왜 없죠? 얘는 실수 전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다고 봐요. 상수함수 이게 다 x죠, 맞죠? 맞습니까? 네. 근데 얘는 얘가 다 f'에서 0 되는 건데 얘는 뭐예요? 그래프가? 얘가 최대이자 최소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 상수함수는 극대 극소를 실수 전체 가진, 이거는요 시험에 진짜 안 나오는데 한 번씩 객관식 문제로 선택지에 나오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딱 지금 최근 5년간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얘를 몰라도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아닌 게 있었거든, 대놓고. 그래서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어, 솔직하게. 하지만 딱 한 번 선택지에 요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해주세요. 뭐라고요? 상수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뭘 가진다? 극대 극소를 갖는다.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알겠죠?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여러분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V표 이렇게. 밑에 봅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이거 애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잘 보세요. 자, f'A가 0이라면요 x는 A에서 극대나 극소를 극값을 가질까요?
f 프라임 a가 0이라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질까요? 극대 극소를 가질까요? 왜지? 아까 쌤 뭐라 했어요? 프라임의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다 했죠? 네. 그럼 얘는 f 프라임 x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값 가져야 안 가져야 얘? 그래서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이란 말은 틀린 표현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뭐예요? 극값을 가진다고 해야만 프라임이 0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처럼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겁니다.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안 됩니다. 아, 저거. 이거 적는 거지, 중아. 아닌가? 이거 적고 있나? 알겠죠? 기억해주세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 가지는 거 아니고, 극값을 가진다고 하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건 맞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 알겠죠? 다음. 자, 근데 슬프게도 예외가 있어요. 잘 보세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아까 뭐라 했죠? f'a가 0이 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다는 소리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외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여기 밑에 그림이 있겠지만, 네, 절대값 x 그래프가 예외입니다. 예월아, 다 끝났다. 힘을 내라. 예월아, 힘을 내요. 자, 그래프 이렇게 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얘는 왜죠? 얘는 극값을 가지는데 왜 f'0이 되지 않을까요? 극값의 정의가 뭐였죠? 아까? 극대값, 극소값의 정의가 뭐죠? fa라는 애가 어떻게 돼? fx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낮은 값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극소값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극소가 누구예요? 얘 아닙니까? 제일 낮은 지점. 하지만 이 프라임 값이 얼마죠? 없습니다. 왜지? 이 미분 불가한 그래프죠. 우리 미분 가능성 할 때 나왔잖아. 이 뾰족한 그래프는 미분 불가능하다 했죠? f 프라임 값이 없는 아이입니다. 미분 불가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이해됐죠? 됐습니다. 넘어가죠. 자, 다음 갈게요. 자, 아까 이미 설명했죠? 자, f'a가 0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요? 극소.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또 애들이 이럽니다.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또 이렇게 질문해요. 잘 들으세요, 예ور아. 지금부터 중요한 거 같고요. 이 시험에 나왔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 했어. 잘 들어봐, 지금부터. 애들이 이 차이 구분을 못 하더라.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틀리니까 잘 봐봐. 이 개념 구분을 해줄게. 자, 무슨 개념 구분인지 잘 봐봐. 이 개념 구분을 시켜줄게, 쌤이.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서 지금 따로 한번 설명하고 갈게. 잘 봐봐봐. 자, 극대는 정확한 개념이 뭐야? fx라는 함수가 에서 제일 높은 지점 얘기하는 거 맞지? 일반적으로 맞나? 그럼 극소는 뭐지? 낮은 fx가 네, 제일 낮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극대 극소예요. 자, 잘 들어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줘도 x는 a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뾰족하면요, x는 a에서 얘가 극소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애들이 이런다. 아니 선생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만 선생님 얘가 극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만 쌤 극소라면서요?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아이의 전제가 뭐예요? 이 아이의 전제는 f'x가 0이 될 때를 전제로 할 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f'x 0이 됩니까? 이 두 그래프? 안 되죠. 그래도 극대랑 극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f'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바뀔 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바뀔 때 극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다릅니다. f 프라임이 x가 0이 아니더라도 극대 극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이거 생각보다 엄청 헷갈려요. 시험에 나왔는데 애들 엄청 헷갈렸다. 왜냐면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막 절대값으로 뒤집어 버려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대표적인 3차 함수 그래프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얘가 fx인데 전체의 절대값을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접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뭐가 됩니까? 뾰족점입니다. 미분 불가점이에요. 얘도 뭐예요? 미분 불가점입니다. 얘도 뭐예요? 미분 불가점입니다. 맞습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한 점이 3점이 됩니다. 그럼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은 어쨌든 여기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극대는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얘가 여기 있잖아요. 프라임 0 되는 값들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극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애들이 그러면 쌤 이 문제는 극소가 없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프라임 x가 0이 안 되지만 극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프라임이 0이 되진 않지만 얘가 뭐예요? 이 그래프상에서 제일 낮은 지점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얘가 극소입니다. 극소. 맞아 안 맞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그래프는 안 주고 이렇게 식을 주고요. 극소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택지에. 그럼 애들이 맞습니다. 다 동그라미 쳤어. 왜? 프라임이 0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 이거 미분 불가점이니까 얘는 극대 극소가 안 되네요. 이 문제 이 그래프는 극대만 가지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그 다 틀렸단 말이죠. 얘는 프라임 값이 0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프라임 값이 0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세 개는. 맞아. 밑에 세 점은 안 된 거죠? 하지만 극소는 됩니다. 제일 낮은 지점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제를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중인 특히 나중에 막풀 풀거나 하다 보면 절대값 그래프 나올 거거든? 그때 되면 쌤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선택지 기억니은 띠끌리를 고려 나오는데 그게 극대 극소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우고 절대값이 나오면서부터 그래프 문제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몸풀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필수의 14번. 자, 빨리 풀어봅니다. 자, 필수의 14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자, fx식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미분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프라임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증가함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했고 대입해서 7이랑 20, 마이너스 25만 구해서 뭐 했어요? 점 찍고 쌤 뭐 구했는지? y절편 확인된 데서 0,2 찍어서 증가하다가 감소 0,2 지나가고 증가한다. 맞습니까? 그래프까지 그려야 됩니다. 자, 증가함표 없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프라임 부호만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좌표 확인해서 바로 그린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요. 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분합니다. 0 되는 값 확인했죠? 2차 함수 그려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했고 대입해서 좌표 값들을 확인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y절편 0,3입니다. 0,3 찍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1 찍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3,3이니까 찍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영아 맞나? 근데 주영이가 지금 보니까 1이 왜 근데 y축 왼쪽에 있노? 맞지?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계속 그려져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인데 지금 마이너스 1로 적어놨지 지금. 그래서 답이 이상하게 나온 기다.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집니다. 다음 옆에 필수 15번 바로 가볼게요. 자, 식 나와있고요. 얘 미분하면 몇 차가 나오죠? 3차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합니다. 조리제법 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조리제법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 인수분해 했더니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됐죠? 중근이 됐어요. 중근. 선생님이 중근일 때 뭐라고 했어요? 부호 바뀌지 않는다.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는 두 개가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자, 가보죠.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쌤?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랬어요? 적당한 값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할게요. 얘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그럼 대충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하면 되죠? 대입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맞지? 부호만 판단하면 되니까 중근이면 부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마이너스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돼? 바뀝니다. 중근 1대만 안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또 번갈아 가면서 부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확인했고 그럼 이제 f-1값 구하시고 f2값 구했죠? 그럼 얘가 감소하다가 감소했지? 이게 뭐예요? 그 값이 아닙니다. 감소하다 감소는 그 값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바뀌었으니까 뭐가 돼요? 극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4차함수 그래프입니다. 좌표 마이너스 1,13 찍었고 2, 마이너스 10 찍었습니다.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네. 다시 뭐 하고 있나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2까지요. 하다가 다시 뭐가 됐어요? 증가. 이런 그래프 됩니다. 4차함수의 기본꼴은요. 이런 W자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인데 0되니까 몇 개 나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근데 하나가 중근이 나왔죠? 네. 그럼 얘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프라임이 0되니까 2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중근을 가질 때 4차함수 그래프가 돼요. 이해됩니까? 4차함수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옆에 2번, 얘 2번,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긴 한데 3차함수 그래프 사실 개형만 알면 이거 바로 그래프 판단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얘 중근이라 했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면 양수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가 중근이라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축에 접해야 중근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풀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3차함수 그래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된다? X값 대입해서 그냥 부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4차함수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미리.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 편합니다. 4차함수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가볼게요. 4차함수 나왔고요. 미분했고요. 인수분해했습니다. 맞습니까? X 뽑아낸 다음에 인수분해했어요. 네. 모두가 X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0, 1 맞습니까? 0, 0, 0 체크했고요. 중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만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죠. 그럼 마이너스죠. 그래서 부호 마이너스 나옵니다. 중근 아니니까 부호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극소, 극대, 극소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2, 0, 1을 fx에 대입해서 좌표 먼저 찍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일단 그래프 그리죠. 감소하다가 뭐 했죠? 증가하다가 다시 뭐가 됐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프라임 0 되는 값 이렇게 3개 나온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4차함수 그래프 W자를 그리는 대표적인 4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4차함수까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